이번 시간에는 수사지 건의할 때라든지 영장 신청할 때, 그 다음에 사건 송치할 때 기록을 어떤 순서로 편철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사건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인지사건 처음 시작할 때는 범죄인지서, 어떤 신고를 받았을 때 바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그 신고받은 내용, 사건이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범죄 발생 보고서라는 제목이라든지, 이 제목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범죄 신고 접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들은 내용, 접수한 내용을 여기다 이제 기재를 하시고, 이렇게 보고서를 하나, 모든 진행 과정이 보고서로 나타나야 되니까요. 문서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건 내용, 신고한 사람이라든지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보자 목격자라든지 해서 이제 그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사건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상대편, 그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한다, 작성을 한다. 그래서 요 사이에는 출석 요구서가 있을 건데, 그것은 이 목록을 지금 여기다 전부 다 기재를 하기에는 이제 이 화면이 좀 좁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해놨습니다. 날짜 순대로 발생하는 그 순대로 쭉 편집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범죄인 신문, 피의자 신문하고 나서 이 어떤 그 혐의가 있는 거구나 해서 이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게 되죠.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죠. 원래는 범죄인지서 쓰고 이렇게 피의자 신문하는 게 순서긴 하겠지만은 그 실무상으로는 그 피의자 신문을 해야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그리고 나서 피의자 신문하고 바로 이제 범죄인지서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고소장, 인지사건이 아니라 고소사건이나 고발사건은 고소장, 고발장 해가지고 고소인, 고발인 진술조서, 그리고 참고인 진술조서, 그 외에 고소인, 고발인 아닌 다른 사람 진술조서, 그 다음에 피고소인, 피고발인, 이 사람들이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니까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 피의자 신문조서 뒤에도, 아니면 이 사이에도 이제 필요한 그 보강수사 서류들이 쭉 있겠죠.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혐의가 있다 없다 판단될 때까지 조사해서 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된다면 그때 수사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송치하기 전에, 대부분 다 이제 송치하기 전에 검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수사했는데 이것을 혐의가 인정되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 아니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휘 건의를, 대부분 다 지휘 건의를 하게 되죠. 그 수사지 건의라든지 아니면 체포영장, 영장 신청할 때라든지 이럴 때 기록이, 이 수사 기록이 소속 기관을 떠나서 검찰로 갈 때, 외부 기관으로 갈 때는 그 기록 목록, 요 앞에다 기록 목록을 붙여야 된다. 기록 목록을 작성해서 붙여서 보내야 된다. 그래야 이거 보기가 신속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이 기록도 관리가 되는 거고, 기록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검찰로 기록을 보낼 때는 기록 목록을 작성해서 보내라. 그게 송치할 때는 당연하고, 수사지 건의할 때, 영장 신청할 때도 기록 목록을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록 목록을 작성하려다 보니까는 그 범죄 인지서 아니면 고소장, 고발장 이렇게 있을 텐데, 요 사이에 나중에 송치할 때 의견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의견서.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여기다 여기 이제 들어갈 텐데, 이 의견서가 몇 페이지가 될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작성하는 거니까, 송치할 때 작성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기록 목록을 작성하려면 페이지를 매겨야 되는데 페이지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겠죠. 해가지고 무조건 의견서는 한 장으로 치는 거예요. 1페이지로 치고 여기부터 이제 범죄인지서라든지 고소장, 고발장부터는 2페이지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중에 의견서를 무조건 1페이지로 치니까 기록 목록을 미리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의견서 첫 칸은 의견서 쓸란을 한 칸 공란으로 놔두고 두 번째 칸부터 범죄인지서 2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나중에 의견서는 몇 장이 되든지 간에 1페이지로 표시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을 검찰로 보내는데 기록 목록하고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무슨 기록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는 임시로 기록 표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목 수사지건이 아니면 영장 신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의자 성명, 죄명, 담당자 그 소속 어느 소속 기관인지 성명이 누군지 직급도 쓰셔야 되겠죠. 여기 직급 그 뭐 저기 행정주사 뭐 이런 직급도 쓰고 특별사법경찰관 행정주사 누구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어느 시청 특별사법경찰관 행정주사 누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이렇게 기재하시면 그 검찰에서 이걸 검토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저기 연락처로 바로 전화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지 건의하는 거니까 영장 신청도 마찬가지고 수사지 건의하는 거니까는 수사지 건의소 두부 영장 신청할 때 영장 신청서 두부를 기록 임시기록 표지 앞에다가 이것을 그 핀침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됩니다. 핀침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 건의서 한 분은 검찰에서 결제 보관용으로 가져가고 한 분은 검사가 여기 수사지 건의했으니까는 여기 건의서에 여기다 검사가 수사 지휘한 내용을 기재해 주는데 예전에는 여기다가 직접 기재해 줬는데 요즘은 검사가 수사지휘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내주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지 건의해서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임시기록 표지는 수사지휘 받았으니까 이제 그 효용을 당했으니까 그냥 폐기시켜버리고 임시로 만들었던 거니까 여기 수사지휘 건의서 그 다음에 수사지휘서를 날짜순으로 이렇게 편찬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휘 그 송치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지휘를 받았으니까 의견서를 써야 되겠죠. 의견서 이 전체에 대한 의견서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앞에다 껴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의견서 해가지고 의견서가 한 장이면은 그냥 1페이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2장, 3장이면은 1-1, 1-2, 1-3 이런 식으로 의견서에다 페이지를 매기고 여기다가 1-1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기록 목록을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범죄 통계 원표는 기록에 편철해서 보내기는 하는데 이 범죄 통계 원표는 수사 기록이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전산실에서 이 통계 원표를 떼내 가지고 범죄 통계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폐기시킵니다. 한 1년, 2년 보관하다 폐기시키는 거. 이건 기록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사건 송치서, 그리고 기록 그 표지 사건 송치서 해가지고 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편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조회한 회보서가 있는데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 경력 회보서,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우리가 조회 의뢰하는데 회보서였는데 요거는 어디다 편철하냐?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날짜순으로 편철한다든지 피의자 신문조서 뒤에 편철한다든지 기록 끝에 편철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록 끝에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다 기록 끝에다 편철해 가지고 오는데 요것은 수사관님들이 기록 끝에다 편철하려면 요게 지휘 건의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위치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3가지 중에 하나 편리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날짜 순으로 편철하든지 피의자 신문조서 뒤에 편철하든지 기록 끝에다가 편철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범죄인지서 요 뒤에부터는 요째부터는 계속 날짜 순으로 편철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날짜 순으로 편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수사지 건의라든지 영장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송치할 때 기록을 어떤 순서로 편철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